CCTV로 확보했어?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강력팀 형사 김한샘과 이나 이쪽으로. 유일한 목격자 윤이나 1시간이 채 안 됐네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피해자는 우리 서 전임 서장 윤동훈 총경. 경찰입니다. 정신 없을 텐데 미안하다. 목격자인 이나는 피해자의 조카로 집에 도착했을 때 몇 시였는지 기억나니? 평소에 못 보던 걸 뭘 봤다던가. 그런데 이나야?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라도. 다음에 말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조금 전 기억이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학교에서 몇 시에 나왔어? 8시에요. 집에 도착한 건? 9시쯤 됐을 거예요. 그 내용은 대문을 열고 정원으로 들어갔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고 문을 열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 안 나요. 중요한 부분만 기억이 쏙 빠져 있었죠. 어디서부터 다시 기억나는데? 그리고 제가 거실에 서 있었더라고요. 같이 살던 삼촌의 죽음에 대해 삼촌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동요조차 없는 모습이 그게 단데. 한샘의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저항을 하질 않았어요. 삼촌께서는 이나는 점점 송곳에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그리고 그 송곳에서는 윤이나 씨 지문만 검출된 것도 알고 있죠. 용의자로 변해가죠. 네. 이쯤 되면 기숙사 문제로 삼촌과 불화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나 싶지만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건 아니에요.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할 정도로 그건 아니야? 멀쩡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죽였어요? 한샘은 그녀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사망 추정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건 너밖에 없어. 그런 한샘의 의심에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편리한 대답이네. 한샘에게는 그런 대답이 회피용이라고 느껴졌지만 말이죠. 하지만 며칠 뒤 물증이 없기에 풀려났던 이나는 범인 안 잡아요? 다시 한샘 앞에 나타나 잊고 있었는데 이거 현장에 남은 유일한 단서 그날 거실에서 주웠어요. 범인의 유일한 흔적. 퍼즐을 기점으로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죠. 나인 퍼즐 시작합니다. 10년 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이나. 번지 점프를 아니 하루에 번지 점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 이유는 매번 죽을 것 같잖아요. 뛰어내릴 때.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죽음을 느껴보기 위해서였죠. 언뜻 보면 미친 듯한 그녀는 10년 전 일로 상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 봤을 때는 대학생 같았는데 늙었어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 안 날 줄 몰랐는데.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꿈은 여전히 꿔요? 이제 안 꾸면 이상해요.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이 퍼즐을 밟았고. 그리고 그 여파로 방어 기제가 또 심해졌네. 번지점프 시작한 것도. 사건의 잔상은 선명히 남아 번지점프가 왜요? 감정이 결여된 채 이나 씨 항상 이맘때쯤 그러잖아요. 직설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 되어 있었죠. 요즘 사람들 대하는 건 어때요? 여전히 사람들 대하는 게 어려워요? 그 영향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안 괜찮아요. 이나의 직설적인 성격은 오히려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조절이 힘들었고 근데 집에 오면 하나하나 다 생각나요. 그런 자신이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버거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 그리고 무서워요. 이나 또한 그 넓은 집에 그 누구보다 들어가기 싫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와우. 범인도 못 잡는 형사가 점심은 제로라도 먹었네? 10년 전의 인연을 아직 이어간 채 옷 좀 사입어요. 그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 서울청 소속 범죄분석관이에요. 윤이나경이라고. 프로파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살해당했다던 윤동훈 총경 조카입니까? 막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건 유명하다 아닙니까? 저도 경찰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소 유명한 프로파일러로 말이죠. 팀장님 어디세요? 저 막 사무실 들어왔는데. 현장으로 바로 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현장으로 향하는 이나. 왜 아직도 범인 못 잡았어요? 집에서 나온 건 부모랑 친형 지문뿐이라 부모가 영의 손상에 오르긴 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수사팀도 골치 아픈가 봐요. 이번 사건은 10살의 소년이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건.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 주변 인물들 중에 딱히 동기를 가진 인물도 없을 테니까. 내 10살짜리 애를 왜 죽였을까? 게다가 목, 등 가릴 거 없이 마구잡이로 찌를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는데 범행 도구를 씻어서 제자리에 꽂아 놓았다? 왜 그리고 착해졌을까? 방금 현장에 와서 여기가 익숙하니까. 사진 몇 장을 봤을 뿐인데 애 엄마가 엄청 깔끔한 사람이네.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하겠는데? 벌써 단서를 잡아냅니다. 수학 경시 대회 1등.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뒤를 이어 사망한 피해자는 형보다 뛰어난 동생. 셜록 홈즈급 모든 물건에 이름표를 붙인 친형. 프로파일링이 시작됩니다. 글씨체 글씨 크기로 봐선 자존감이 아주 낮고 위축되어 보여.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 싶었구나. 피해자의 성격과 감정, 최초 발견자 친형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또한 단서가 되어 주었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준서방으로 곧장 갔는데 동생이 칼에 찔려 있는 걸 봤다. 엄마 아빠한테 동생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 같다고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 내용에서 처음엔 피해자를 준서라고 했다가 갑자기 동생이라고 바꿔 불렀어. 사소한 부분을 짚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거리감을 두고 싶었던 걸까? 목격자의 심리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었죠. 엄마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로 준서방으로 뛰어왔고 아빠는 눈이 이미 빨갰어요. 게다가 사건에 대한 진술은 간략한데 엄마 아빠 반응은 비유랑 부사어까지 써가면서 자세히 묘사했어. 살해된 동생보다 엄마 아빠 반응이 더 중요했던 걸까?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내 자기 방도 준서방이라고 부르는 친형. 부모님의 노골적인 차별. 그렇게 난 형이 죽였다의 한 표. 결론까지 도달합니다. 다른 한편 한샘은 강력 2팀 형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요즘에도 이나 소에 자주 오냐? 오늘도 왔다 갔어요. 한샘은 여전히 이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윤이나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이 모든 부분이 하필 경찰이 된 것도 그렇고 프로파일러가 된 것도 그렇고 한샘에게는 수상했고 그래야 우리가 뭘 찾았는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널 따라다니는 거고. 그건 한샘의 팀장 정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여기 윤이나 씨 댁 맞죠? 제가 윤인한데요? 퀵이 하나 도착합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저야 모르죠. 그 안에는 퍼즐 하나. 바로 10년 전 현장에 있던 그 퍼즐에 다른 조각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조금 뒤 이 피해자가 입주민인 거지?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뒤처리를 깔끔하게 했네. 피해자는 30대 여성. 그래서 이거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 발견자가 누구예요? 사건의 목격자가 사람 죽었는 데가 이 뜻이었어? 또 우연히 이나였죠. 왜 하필 또 너냐?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너 만나러 갔었는데 이나는 사건 현장의 건물에 사는 한샘을 보러 갔을 뿐이었고 네가 나를 왜 만나러 와? 할 말 있었거든. 그 이유는 같은 사람이 그린 거야? 퍼즐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었죠. 연쇄살인이야. 10년 만에 다시 시작돼. 무슨 근거로? 뭐 그거야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하지만 네가 죽여놓고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한샘은 그녀를 믿지 못했고 그 퍼즐도 네가 만들었고. 내가 왜? 아니면 이런 게 이게 다 우연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든가. 이나도 변명할 생각이 없었죠. 10년 만에 다시 온 퍼즐. 이나는 이 사건이 그리고 같은 날 벌어진 살인 사건. 삼촌의 사건과 관련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선배님, 아침 식사는 하십니까? 난 생각 없어. 한샘은 강력 2팀 막내 최산과 함께 탐문을 나섭니다. 저는 이따 편의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뭐 아무것도 못 먹었고. 현장인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데 이거 지하 3층까지 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근데 주차하는 건 왜 안 나옵니까? 거기가 그 사각지대예요. 현장에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산아, 너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 봐야겠다. 막내에게 막내 일을 시키는데 뭐 이거 다 말입니까? 야,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야. CCTV 확인하는 게 형사가 하는 일이고. CCTV가 이 블랙박스 아닙니까 이거? 당당한 태도로 너 지금 강력팀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됐지? 쩝쩝거리는 모습이 CCTV든 불박이든 다 찾아봐. 전층 싹 다. 그리고 너 앞으로 나랑 일할 때는 밥 미리 먼저 먹고 다녀. 이 시대 최고의 MZ였죠. 넌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맨날 MZ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하이! 이나가 한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살인을 하고 퍼즐을 보낸 거야. 또 그 얘기야. 연쇄라니까. 퍼즐 속에 여자가 그려져 있었고 이번 사건 피해자도 여자. 이나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살인을 하고 너한테 퍼즐을 보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한샘에게는 터무니없이 느껴졌고 왜 나한테 퍼즐을 보냈을까? 지금 추리소설 쓰세요? 그녀가 의심스럽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이나는 한샘 앞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미영 사건에 투입된 서울청 범죄분석위원 윤인아경입니다. 이 사건의 관련자가 되어 나타나죠. 팀장님 이거 뭐예요 지금? 서장님 지시야. 이 팀장 양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꺼져! 나한테 할 말 있어? 난 있는데. 너 나와봐. 하지만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한샘은 그런 이나가 못마땅했죠. 너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 없지? 스스로를 의심해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고작 그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기억났어, 드디어. 10년 동안 없던 기억이 범인이랑 같이 있었어. 10년 전 그때 그 거실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죽였을까 봐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내가 아니었어. 이나는 기억이 나서 기뻤지만 기억이 났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니고? 한샘은 그 말이 상황이 몰리니까 마음이 많이 급해지셨나 봐. 거짓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이 났대도 지랄이네. 지랄? 이나의 아이 같은 태도가 너 말 가려서 해.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존댓말 써. 이제 내가 네 선배 아냐? 싫은데? 너 진짜 꼰대냐? 더욱 의심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이나는 꾸준히 한샘을 따라다녔고 반가워요. 많이 먹어요? 마침내 집까지 입성하게 되죠. 얘 지금 나 프로파일링 하려고 이러는 거야. 눈치챘네. 그리고 그럼 혹시 집에 여자친구 데리고 온 적은 없어요? 저런 건 대답할 거 없고. 어머니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올 질문을 김한샘 격이한테 관심이 좀 있거든요. 시작합니다. 10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밖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적은 있는데 집에 데리고 온 적은 없어요. 친구는 데리고 온 적 없어요? 밥 달라고 데리고 왔던 친구는 있어요. 한샘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밥 먹으면서 그 아이가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진짜네. 엄마가 만든 카레에선 짜장 맛이 난다고. 엄마가 내 말을 안 믿는데 네가 먹고 좀 얘기해달라고. 한샘이 그때 데려왔던 친구는 오래 인연이 이어졌고 아직도 가끔 밥 먹으러 와요, 그 친구. 제가 한 번 손잡으면 놓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한샘이 부정하더라도 내 손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불도저 이나는 한샘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물었지. 내가 왜 최초 발견자일까? 왜 나한테 퍼즐을 보냈을까? 범인이 날 알아. 그래서 널 프로파일링했어. 자신이 뭘 할지 결론 내린 이나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범인이 날 아니까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보다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 프로파일링해. 직접 확인하라며 확신이 들 때까지. 공조를 요청하죠. 얼마 뒤 지하주차장 사건 용의자가 특정됩니다. 폭력성, 충동성, 중독성, 치밀함, 계획성, 감정의 배제, 높은 자기 통제력. 하지만 용의자 강치목은 이미영, 윤동훈 살인사건 용의자 프로파일링과 정반대 성향이다. 10년 전 사건이나 이번 사건의 범인 프로파일링과 맞지 않았죠. 그리고 곧 예, 그 강치목이 카드 사용 내용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데가 영평 Y 호텔이네. 여기 불륜의 성지인데. 또 다른 장소에 단서가 나옵니다. 전 주간 근무자라 어젯밤 손님은 잘 모르는데. 그럼 어제 투숙객 명단 중에 강치목이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확인 좀 가능할까요? 예. 1박 예약하셨고 어젯밤에 이미 체크아웃 하셨는데요. 그게 몇 호죠? 그렇게 진짜 사건 현장이 어디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어젯밤에 5층에서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봐야 되나 하고 있는데 사라진 강치목은 새벽 2시에 빨간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호텔 로비로 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답니다. 강치목이도 어제 빨간 바지 입었잖아. 새벽에 호텔을 뜬 상태로 보였고 그리고 그 캐리어의 흔적은 호텔 근처 저수지로 이어졌습니다. 곧 이나 또한 현장에 도착하죠. 강치목은 분명 감정이 격해져서 왔을 거야. 다툼이 있었을 텐데. 언제나처럼 강치목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이어집니다. 몸싸움의 흔적은 없다. 강치목은 단번에 상대를 제압했어. 어떻게 피해자를 제압했을까? 전기 충격기를 썼다는 사실은 폭력성, 충동성, 중독성. 무언가 들어맞지 않았고 강치목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 성향이 아닌데. 그리고 곧 저수지에서 캐리어와 함께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무튼 강치목은 아니야. 그런데 이미영을 죽인 게 강치목이 아니란 얘기야. 캐리어에 든 남자를 죽인 게 강치목이 아니란 얘기야. 둘 다. 이나의 프로파일링은 강치목을 가리키지 않았죠. 캐리어 안에 든 사체는 누군데 그러면? 게다가 그건 강치목 아닐까? 분명 용의자였던 강치목이 저 머리 없는 사체 말이야. 난 저게 강치목이라고 보는데. 피해자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수지에 머리 없는 사체 강치목 DNA랑 일치한단다. 이나의 예상은 정확히 맞았죠. 곧 강치목의 아내 서양희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죠. 남편이 맞나요? 강치목 씨 면도기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강치목을 죽인 것은 이 남자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호텔에서 빨간 캐리어를 끌고 나갔던 남자임이 틀림없었고 정말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몰라요. 아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치목 아내는 뭐래? 이명 안 돼? 그건 또 왜? 모른다고 했구나. 하지만 이나는 혹시 이미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녀가 수상하게 느껴졌죠. 꽤 흔한 이름인 것 같은데 고민이 1도 없네. 그렇게 이나는 그녀를 직접 찾아갑니다. 언제 처음으로 남편분한테 이미영 씨 얘기 들으셨어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아시잖아요, 이미영 씨. 성큼 다가가는데 추궁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이나의 예상대로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여자가 없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녀는 피해자 이미영을 알고 있었죠. 그때 미영이한테 넘긴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이미영은 강치목의 연인이었고 신혼집 할 때 내내 아쉬워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미영이라는 이름. 좋지 않게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여자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걸 아는 게 제 일이에요. 프로파일러니까. 진짜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이나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편분이랑 각방 쓰셨죠? 네.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해줍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못 자거든요. 잘 때 누가 옆에서 숨 쉬는 게 진짜 싫어요. 그녀의 모든 대답은 그래서 신혼 초부터 방을 따로 썼어요. 남편은 이해 못했지만. 서양희라는 사람을 파악하게 만들어 주었죠. 프로파일러님은 언제 자기 방을 갖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집에 잘 살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셨거든요. 부럽다. 뭐가요? 태어날 때부터 방이 있던 것도 프로파일러가 된 것도요. 그리고 이나가 알아낸 또 한 가지의 사실. 전에 누군가 잃어본 적 있죠? 그런 것도 보여요? 경찰 조사 받는데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죽음이란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아서요. 그녀는 이미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할머니랑 언니가 죽었고요. 다음 날이 이삿날이었다는 거 알아요? 새 집엔 방도 2개였는데 그렇게 곧 내 방은 없었지만. 이나에게 사건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자신이 범인임을 가정하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야? 응. 살인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이나. 근데 하루 만에 들켰네? 그 몰입도는 용의선상에 올랐겠지? 아니 아직은. 시청자마저 헷갈리게 만들 정도였고 경찰은 내가 아니라 CCTV에 찍힌 저 남자를 찾고 있거든. 그럼 저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그냥 저 남자는 날 배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누가 죽이자고 했어? 내가. 왜? 돈 때문에? 그냥 이미 제3자가 아닌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범인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네. 맞아. 그래서 난 잘 알아. 경찰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 호텔은 이미 가본 적이 있겠지. 사건 현장에 본인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자극했지. 나랑 같이 있다고. 범인의 행동,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성격을 따라가는데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자기 거 누가 건드리는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 너 그렇게 여자구나. 범인의 정체에 다가가고 어떻게 죽였어? 얘가 문을 열어줬고 난 뒤에서 전기 충격기를 목 뒤에 갖다 댔어. 죽였을 때 기분이 어땠어? 더 이상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숨을 쉬지 않아서 범인의 심리까지 진짜 기뻤어. 정확히 파헤칩니다. 그렇게 아내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이나. 보통 여자가 남편을 왜 죽이지? 돈, 가정폭력, 치정 셋 중에 하나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가장 수상했던 부분은 할머니랑 언니가 죽은 얘기를 할 땐 슬픈 표정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 방이 없었다고 할 땐 슬픈 표정에 심지어 분노의 표정까지 보이더라고. 그녀의 감정이 어디서 동요하느냐였습니다. 남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묻질 않았어. 그런 그녀의 행동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범인임을 말하고 있었죠. 남편분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으시죠? 한샘 또한 그녀의 말에 동의했고 네. 아내를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3-4명 정도. 그 중에도 각별한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 사람 그녀에게는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오래 만난 애인이 있었죠. 그렇게 그를 만나러 향합니다. 부담 없이 즐긴 정도죠 뭐. 손 다치셨나 봐요. 그런데 좀 볼 수 있을까요? 테니스 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많아서 자주 다쳐요. 심증은 충분했고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얘기네. 자백 받아야죠. 이나는 그 틈새를 파고들려 합니다. 지금은 서로한테 떠미는 전략 같은데 균열을 내야죠. 일부러 CCTV에 찍힌 건 서양이의 아이디어예요. 눈에 띄는 빨간색 캐리어에 사체를 넣은 것도요. 증거 인멸과 조작에는 범인의 성격이 반영이 돼요. 이나의 목표는 위장에 아주 익숙하죠, 서양이는. 치밀한 아내가 아닌 그럼 누가 더 취약할까요? 그녀의 애인이었죠. 누가 먼저 자백할까요? 그렇게 곧 서영이가 사체 토막 낼 때 옆에 있었죠. 연인을 설득해 지금까지 서영이랑 관계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증언을 받아냅니다.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가 시신 발견 엿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곧 양이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미영을 죽인 건 서양이도 강치목도 아니니까. 지하주차장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 말합니다. 그럼 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그날 밤 이나에게 다시 퍼즐이 도착합니다. 분명 강치목을 죽인 건 서양이다. 근데 왜 퍼즐이었지? 강치목은 퍼즐 살인의 피해자가 아닌데? 그렇다면 퍼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했죠. 시신이 토막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보낸 사람이 우리가 찾는 진짜 범인이에요. 게다가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범인인 서양이 그리고 내부 관계자만 알고 있을 정보를 부검감정서에 표기된 위치 그대로예요. 이런 것까지는 뉴스에 안 나오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오래된 그림 위에 선을 새로 덧대어 그렸네.
그니까 강치목은 처음부터 진짜 범인의 타깃이었다는 거예요. 내부 정보 유출에 근데 왜 직접 죽이지 않았을까? 간접적인 살인까지.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퍼즐 속 인물들은 모두 연쇄살인의 피해자들이라는 거. 범인이 어떤 의도인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범인인 서양인은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건. 퍼즐에 대해 전혀 몰랐고 혹시 저수지? 제3의 범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저수지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무언가를 떠올려냅니다. 근데 그 캐리어는 어떻게 찾았어요? 저수지 초입에 친절하게 박해 자국 나 있던데요? 그런데 그때 캐리어 둘이서 들고 갔는데? 퍼즐을 보낸 사람이 캐리어 자국을 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까지 등장하죠. 그리고 며칠 뒤 사인이 뭐예요? 1차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이 되는데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이나 또한 현장으로 향하는데 바쁘실 텐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게. 모두가 반기지 않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해두죠. 이번 사건도 입구는 단 하나. CCTV가 비추고 있는 이곳뿐이다. 밀실에서 벌어진 독극물 살인 사건. 퍼즐 살인과 관련 있다고 직감이 왔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니지. 독극물이 든 용기는 발견되지 않았어. 사건 현장에 본인이 있었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미리 넣어뒀겠네. 몰입에 들어가죠. 독극물이 든 소주를 아무 의심이나 저항 없이 피해자 혼자만 들이켜게 만들었어. 치밀함, 계획성, 감정의 배제, 높은 자기 통제력. 그렇게 퍼즐 살인의 용의자와 일치한다. 같은 연쇄살인일지 모른다 판단합니다. 일단 진술하고 CCTV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셋 중에 누굴까? 강력 2팀 또한 3명의 용의자를 좁힌 상태. 저 세 사람 피해자 최영환과 15년 이상 같이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최영환이 휴직 간 지 1년 만에 복직한 날이었고 마치 복직하게 기다렸다가 죽인 느낌이네. 피해자 가족과는 마누라는 5년 전에 사망했고 아들도 작년에 먼저 보내가지고 혼자였습니다. 최영환. 그런데 조금 뒤 사인 나왔는데요.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랍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혈중 니코틴 수치가 3.7mg 이상이면 치사량인데 최영환은 5.9mg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덕문, 여정철, 김갑재 독극물 검사 결과는 음성이랍니다. 게다가 최영환 혼자만 니코틴을 먹었단 얘기네. 용의자들과의 관계성이 줄어드는데 맞다, 김갑재 전자담배 피우잖아. 그중 한 명인 김갑재만이 김갑재 처남이 전자담배 가게를 해요. 사인과 관련성이 있었죠. 김갑재는 한 달 전에 대량으로 니코틴을 구매한 이력이 있고 여정철은 피해자 최영환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고 금전 관계가 있어. 이덕문은 사건 당일 34분의 공백과 니코틴이 든 소주를 꺼낸 장군인이고 본인은 그날 소주를 안 마셨지.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동기가 안 보여. 이나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떨 때 동기가 안 보이지? 현장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잘못된 현장은 없어. 조작된 현장이라면 모를까? 팀장이 실마리를 던지고 강치목 때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 이나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내죠. 니코틴이 검출된 소주병 말이야. 그거 언제부터 냉장고 안에 있었을까? 그거야 모르지. 만약 누군가가 먼저 냉장고 안에 그 소주병을 갖다 놨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 싸우게 해놓고 범인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면? 서양이가 강치목을 죽인 것처럼 최영환이 죽은 이유를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 이번에도 간접적으로 살인을 유도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게다가 이덕문, 여정철, 김갑재 대신 최영환이 죽었을 가능성도 있지. 엉뚱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 네 사람 모두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한샘은 네 사람의 또 다른 지인을 떠올려냅니다. 세 사람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최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는 동기가 보이지 않았죠. 혹시 그런데 1년 전 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건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 씨는 그날 외군이라 공장에 없었고 최 씨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1년 전 도착 당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고 했어요. 피해자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현장에 있던 그 세 사람이 알겠죠. 그날의 사고가 사건에 도움이 될 부분임이 틀림없었죠. 50대 남자가 혼자 사는 집 치고는 지나치게 깔끔해. 깔끔한 거랑 정돈된 거랑 또 달라. 다 보면 모든 게 지나칠 정도로 정돈돼 있잖아. 이 집의 모습은 마치 무슨 먼 길 떠날 준비하는 사람처럼. 한샘에게 익숙한 모습이었고 예전에 그 카레 친구 집이 딱 이랬어. 그 이유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었거든. 그 친구가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어. 힘들었던 친구의 집과 닮아있기 때문이었죠. 최영환 아들이 1년 전에 죽었다고 했지? 한번 세 사람한테 물어봐.
최영안이 자신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최영한 씨가 아들 일로 협박을 한 적 있습니까? 영환이 형도 사고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사고가 아니었겠죠. 1년 전 그 사건 이후 최영한 씨가 그걸 몰랐을까요? 고통스러웠던 그는 왜 하필 복직했던 날 사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날을 일부러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최영한 씨가 기다렸던 날입니다. 바로 최영한 씨는 세 사람을 원망했을 겁니다. 애초에 자기 아들 혼자 거기 두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났어도 바로 119만 신고만 했더라면 사고가 나고도 무서워 신고를 망설인 이들에게 그러면 스스로 니코틴을 탄 소주를 마시는 일은 없었겠죠. 자신의 죽음으로 셋을 범인으로 만들어 복수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 퍼즐 언제 받았어? 한샘과 퍼즐에 대해 의논합니다. 이거 강치목 시체 절단부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이나가 주목한 것은 바로 퍼즐 속의 그림이었고 왜 퍼즐 속 사람들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총으로 쏘고 솜사탕을 들고 웃으면서 귓속말을 하고 완장을 차고 춤을 추고 있는 걸까? 그리고 실은 이 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 아닐까? 최영한 사건처럼. 이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면? 퍼즐 속 그림이 피해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뜻하는 것이며 지금은 이 퍼즐이 3개지만 동기가 그렇다면 6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어. 얼마나 더 살인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여기가 베이스 캠프야. 여기 우리 집? 응. 그렇게 두 사람은 베이스 캠프가 왜 필요한데? 공조를 하려면 당연히 공간이 필요하지. 본격적으로 공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도윤수. 이 사람 알아? 강치목의 통화 기록에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연달아 3번을 통화하지는 않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알리바이도 명확했고 딱히 혐의점이랄 만한 게 없었는데 도윤수라면 그 인물은 강원청도 아니고 서울청에서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다름 아닌 재벌집 회장. 강치목 씨 아시죠? 이번에는 건설사 사장이었죠. 하지만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는 딱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야 이 씨발아 내일 간다니까. 인성까지 아이 씹새끼 저거 전화질이야. 아주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왜 강치목 씨는 모르는 사람한테 3번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이나는 그에게 도박을 걸기로 하죠. 다 같은 범인한테 살해당했어요. 범인은 아마도 다음 타겟을 노리면서 어디선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퍼즐 살인에 대해 말하며 그 범인이 도윤수 씨를 죽인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한테 살해 동기를 준 적이 있어요? 겁을 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같이 일을 했다거나. 들은 바 없어요. 한샘은 강치목과 도윤수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다만 그런데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낸 사이라고는 했어요. 의미심장한 사이였던 두 사람.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낸 사이? 근데 강치목과 도윤수는 학연, 지연, 혈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 요리집 사장과 건설사 사장. 좋았던 시기를 같이 보냈다는 얘기는 금전적 이득이 컸을 때를 의미하는 걸 거야. 그런데 그때 예, 팀장님 무슨 일 있어? 뉴스 봤어? 도윤수를 떠보기 위해 했던 말이 도윤수 방금 죽은 채로 발견됐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1번 경추위를 찔렀으면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주사바늘 찾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보란듯이 6번 경추 밑을 찔렀네. 그리고 마치 빨리 찾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검 결과 또한 의심쩍었습니다. 30층 CCTV 기록이 전부 다 삭제됐다고 하는데 도윤수가 진짜 4번째 피해자일까? 4번째 피해자이자 범인. 이나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누군가를 죽였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4번째 연쇄살인 피해자였죠. 방금 퀵서비스 기사가 앞에 왔어요. 그렇게 곧 이나에게 4번째 퍼즐이 도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범인이 먼저 실수했을 가능성이 없나? 정황을 보면 네가 도윤수를 만난 걸 알고 서둘러서 움직인 거잖아. 하지만 이미 도윤수를 제외한 3건의 살인에서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실제하는 놀이공원을 퍼즐 속에 숨겨놓은 완벽주의자가 실수를 한다고? 이나의 생각은 달랐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형사의 감이다. 실수를 한다면 그것도 계획 중 일부일 거야. 그리고 곧 두 사람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혹시 이 사진들 중에 좀 뭐 이상한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도윤수 씨 물건이 아닌 게 여기 위치해 있다거나 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도윤수의 소지품 중 분명히 있어야 할 물건이 손수건이 없네. 지압 스래퍼 옆에
손수건 있었는데 사라진 것이었죠. 증거 먹는 게 있나? 그렇다면 사장님은 손수건 같은 건 안 쓰시는데. 범인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었죠. 과연 두 사람은 연쇄살인의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9퍼즐 1에서 6회의 내용이었습니다. 퍼즐이라는 물건으로 10년 전 사건과 현재의 사건들을 따라가는 전개가 추리 스릴러 하나 제대로 나왔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기억을 잃었다는 흥미로운 설정과 주인공을 의심하는 주인공이라는 구도까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아 재밌을 수밖에 없는 작품인 듯합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등장하는 믿고 보는 배우들이 빈 스틸러로 활약하며 다음 등장은 누구일까 기대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영상에 등장하지 않은 자세한 떡밥들, 과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또 내용 곳곳에 단서들이 숨어 있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편을 다 보면서 함께 추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왜 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